중국이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의 무단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9일 밝혀졌다. 이 지역은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 EEZ, 이 겹쳐 있어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둔 민감 지역으로 어업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이 금지돼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을 틈타 구조물 알박기를 시도한 것은 서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 정보당국은 지난달 정찰 위성을 통해 중국이 해당 지역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대규모 철골 구조물 일기를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 중국은 작년 4에서 5월에도 인근 지역에 2차례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이를 발견한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이후 잠잠하던 중국이 최근 다시 설치를 재개한 것이다. 구조물 총 12개 설치 계획. 영유권 주장 위한 포석.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어업 보조 시설에 불과하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런 시설물들을 계속 설치할 경우 이를 근거로 서해를 자국 해역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중국이 총 12개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 양국은 매년 한두 차례 경계 획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해를 자국 산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중국은 서해를 자국 내해로 규정했고 최근에는 영유권 주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 모습이다. 중국은 과거에도 이 지역에 구조물을 몰래 설치했다가 한국 정부의 항의가 들어오면 철수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에도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양국 간 분쟁이 발생했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구조물 설치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도 활발히 진행하며 서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4에서 5월 중국이 또다시 구조물 2기를 설치한 사실을 발견하고 대통령실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당시에는 즉각적으로 중국에 항의했지만 지금 같은 혼란 속에서 적시에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 간 영유권 분쟁이 격화된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이곳에 인공섬 7개를 건설한 후 우리 영해라고 주장했다. 초기에는 서해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고 2013에서 2016년 인공섬 건설을 본격화했다. 이후 2022년부터는 대함 대공 미사일과 전투기 등을 배치하며 군사기지화 작업을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했다.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전 시추 구조물과 부표 등을 연이어 설치하며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구조물 설치뿐만 아니라 중국 군함이 서해 등 우리 관할 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가 2020년 발표한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배타적 경제수역 등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900회를 초과했다. 한편 중국 정부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해커 단체가 지난 6년간 일본 항공우주 분야 등 첨단 기술 정보를 탈취하려 수백 건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일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본 경찰청과 내각사이버보안센터 (NISC) 는 8일 공동 발표를 통해 중국계 해커 단체 미러페이스가 2019에서 2024년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그리고 집권 자민당 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